네, 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 개발팀의 최승환입니다. 기 쉽게 확실히 배워보기라는 제목으로 하게 됐는데요. 저도 사실 기획을 하나도 몰랐어요. 전혀. 근데 이제 막 학습을 하고 이렇게 막 했는데 엄청 많은 문서들을 보고서 막 배웠거든요. 했는데 거의 끄트머리쯤에 이제 알게 된 지식과 정리를 하다 보니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겠다, 확실하게 알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명령어나 이런 거는 설명드리지 않고요. 그 개념을 먼저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명령어들은 계속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명령을 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기기 이제 브랜치 같은 거를 이제 잘 많이 쓰는데 브랜치 모델 유명한 브랜치 모델이 있어요. 퀵플로우라고 거기에 나오는 영문이거든요. 네, 머지하고 브랜치가 뭐 이제 개발자들에게 많은 생각을 주게 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를 도그핏 이분이 긱프로 번역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머징과 브랜칭에 대해 신세계를 열어줬다라고 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최근에는 100% 동감하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 싶어요. 네, 먼저 내부 구조의 이해를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저는 구조 먼저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딕프로에서도 구조는 제일 뒤에 나와요. 그리고 다양한 이제 또 리눅스 명령어들과 해서 정말 공대생 같이 그렇게 막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알고 나니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기획을 확실히 배우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기획은 깃은 키밸류로 구성된 데이터 저장소예요. 그러니까 키 값으로 밸류 값을 참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거 보면 제이슨 저희 많이 이제 하잖아요. 뭐 참조, 메모리 참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객체가 몇 개 있는데요. 블랍이라는 거랑 트리, 그 다음에 커밋 객체가 깃의 주요 객체예요. 블랍이라고 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파일들을 압축해서 뭔가 해시 테이블을 이렇게 거기다 네이밍을 준 그런 거고, 이제 트리는 디렉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랍 객체를 가지고 있고 또 서브 트리도 가지고 있고, 커밋은 이제 알고 계시는 건 커밋이고요. 그다음에 저런 객체들은 전부 다 깃 저장소 있잖아요, 로컬에. 거기서 숨김하에 보이게 하면 .git이라는 이제 숨김 디렉토리가 보이거든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저걸 만약에 카피하게 되면 똑같은 저장소를 완전히 카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블랍은 바이러니 라지 오브젝트라는 영문의 약자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단위고요. 파일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test.txt라는 게 있고 안에 이건 테스트예요. 뭐 이런 글씨가 있다면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파일인 거죠, 그냥. 근데 그걸 이제 압축을 하고 그다음에 SHA1 해시 ID라는 그게 부여가 돼요. 그리고 트리의 입노드죠. 그러니까 디렉토리의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SHA1 해시 ID가 그거죠. 저기 SVN에서는 이제 버전 넘버 있잖아요. 그 리비전 번호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 해시 아이디는 동일한 컨텐츠를 만든다면 전 세계 어디서든 똑같은 값을 리턴해요. 이 얘기는 지금 뭐냐면 한 번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면 걔가 변경되지 않는 한 기근 리비전이 그 0번째 있던 파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해시가 이제 있겠죠. 블락으로 만들어져 있겠죠. 그리고 제가 리비전 한 100번까지 갔는데 그 파일이 계속 변경이 안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만들어진 블락을 포인터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걔를 계속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리비전이 100번이 되더라도 포인터만. 뭐 이건 간단하게 그냥 테스트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트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 개의 항목을 가지고 있어요. 트리는 디렉토리니까요. 블럭과 같이 해시 아이디 값이 부여돼요. 똑같이. 그리고 메타 정보. 블럭과 하위 트리 포인터. 하위 트리의 포인터예요. 디렉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게 블랍이죠. test.txt에 해시 id 83BAA. 저게 원래 되게 긴데 대시에서도 앞에 네 글자 83BA까지만 치셔도 돼요. 저거 다 안 치셔도 돼요. 이게 이제 버전 1이에요. 그 다음에 트리가 이제 얘를 가리키고 있겠죠. 디렉토리가, 최상위 디렉토리가 이제 있겠죠. 얘도 해시 아이디가 저렇게 부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일이 두 개가 더 생겼어요. 그리고 그 위에 또 트리가 있겠죠. 이게 디렉토리 구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는 무조건 블랍이에요. 다 이거예요. 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중요해요. 이걸 이해하는 게. 그냥 그 지파일 압축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파일들을 다 지파일 압축처럼 이렇게 블랍 파일로 만들어요. 바이너리 파일로 만들어.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다 그걸 그냥 가리키는 포인터일 뿐이야. 이게 끝이야. 커밋은 스냅샷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는 저게 무슨 얘기냐면 커밋 시점에 최상위 트리를 가리켜요. 저희가 커밋이라는 명령어를 치면 그 시점에 최상위 트리, 그러니까 디렉토리를 가리킨다는 얘기겠죠. 그 디렉토리는 또 다른 이제 실질적인 서브 디렉토리나 그 블랍 파일들을 가리키겠죠. 네. 이 커밋의 내용은 메시지, 커밋 메시지, 저희 메시지 썼잖아요. 로그 메시지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보면 블랍 파일이 3개가 있겠죠. A, B, C 이렇게 3개의 파일이 있어요. 트리가 이제 이 3개의 파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 다 포인터예요. 포인터. 여기 옆에 해시 테이블 보이죠? 여기 이렇게 매칭이 되죠. 그죠? 이 트리는 블랍 파일 3개 파일에 대한 포인터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커밋은 트리의 포인터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결국은 실질적인 하드의 용량을 차지하는 애는 블랍일 뿐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포인터예요. 포인터. 다음은 이제 커밋이 이렇게 저희가 여러 번 하잖아요. 커밋이나 이런 거 이제 인터넷에서 블로그 같은 거 찾아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포인터예요. 포인터. 얘가 처음에 커밋이 첫 번째 커밋이죠. 두 번째 커밋을 하면 이 커밋은 나의 부모, 페런트가 어떤 커밋인지를 가리키는 이런 그 해시 테이블을 저장하고 있어요. 이 트리도 가지고 있고 여기 밑에 커밋 메시지가 적히겠죠. 그 다음 커밋도 바로 전 거만, 페런트만 이렇게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각각의 커밋을 스냅샷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스냅샷이냐고 하냐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버전 1이에요. ABC라는 파일이 있어요. 버전 2에서 A는 A-로 수정을 했고 C는 C-로 수정을 했어요. 근데 B는 수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B는 용량을 차지하지 않고 그 앞에 버전의 B를 가리키는 포인터만 버전 2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버전 2가 이제 커밋이겠죠. 버전 3에서 다시 A1을 수정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포인터만 또 있고 B는 여전히 저 포인터를 또 가리키고 있겠죠. 얘가 얘 포인터를 가리키고 있고 얘는 이제 그걸 참조해서 똑같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겠죠. C는 C2로 바뀌었어요. 네, 4번 버전 4는 또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SVN 이제 다들 써보셨는데 SVN하고 브랜치 개념이 약간 다른 게 SVN에서는 브랜치가 폴더가 다르잖아요. 디렉토리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A 서스테인을 하다가 B 서스테인을 또 보려고 하면 그쪽 폴더 가서 또 이렇게 봐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브랜치 역시 커밋을 가리키는 포인터일 뿐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스냅샷으로 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얘가 A 브랜치야. A 브랜치로 바꾸면 여기 있는 폴더로 쭉 바뀌는 거죠. 처음엔 이걸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동일한 폴더에서 계속 체크아웃해서 브랜치만 바꿔주면 계속 그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쉽죠? 브랜치는 작업들 중 마지막 작업을 가리키는 포인트예요. 다 포인터죠. 다 포인터예요. 블랍밖에 없어요. 원래 실체적인 그거는. 그래서 브랜치를 변경하면 해당하는 스냅샷으로 변경되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얘가 만약에 브랜치라고 보세요. 얘가 브랜치인데 다른 브랜치로 이렇게 바뀌면 이 스냅샷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은 스냅샷인데 다 포인터예요. 그냥. 동일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동일한 물리적인 폴더에서 우리 하드디스크 PC에서 여러 브랜치를 넘나들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되겠죠. 얘가 이제 커밋이죠. 이 커밋은 얘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가지고 있겠죠. 여기서부터 파생이 된 거죠. 그래서 토픽이란 브랜치를 제가 하나 따고 마스터는 마스터대로 또 이렇게 가게 되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브랜치인 거죠. 커밋 객체를 가리키는 그냥 포인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가 원래는 여기 있었죠. 근데 제가 하나 다음 커밋을 하니까 이렇게 다음 거를 가리키는 저 위에서 얘기한 게 될 거예요. 헤드는 현재 브랜치를 가리키는 역시 얘도 레퍼런스라고 되는데 얘도 포인터예요. 긱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닷긱이라는 그 디렉토리 안에는 이런 디렉토리가 있어요. 헤드라는. 근데 여기 앞에 보면 마스터 토픽 뭐 이런 게 있거든요. 헤드는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개밖에 없어서 제가 처음에 마스터를 쓰다가 토픽으로 이제 토픽 브랜치로 바꿨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인스턴스식 잠깐 쓰는 그냥 포인터일 뿐이에요. 마지막 커밋을 가리키는 포인터. 현재 브랜치의 마지막 포인터를 가리키는 포인터일 뿐이에요. 태그는 브랜치랑 비슷한데 커밋 객체를 가리키는 포인터 역시 브랜치랑 똑같죠. 다 포인터죠. 지금 블락 빼고는 다 포인터예요. 다른 점은 언제나 가리키는 포인터가 변하지 않는 것일 뿐이에요. 이 브랜치는 제가 커밋을 한번 하고 다음 커밋을 하면 그 커밋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바뀌잖아요. 근데 태그는 그대로 계속 여기 요거 하나만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게 태그예요. 나중에 뒤에 가서 더 설명드릴 거예요.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블랍이 하나 있어요. A.점 텍스트가 있는 거죠. 트리가 하나 있죠. 그리고 그 커밋을 한번 했어요. 커밋을 하면 이렇게 트리를 또 참조하겠죠. 그러니까 커밋은 트리만 참조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트리가 블랍을 참조하고. 그리고 파일을 두 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새로 만들었고 하나는 수정 버전이에요. A의 수정 버전. 수정을 하게 되면 블랍을 새로 만들어요. 새로 만들어요. 트리가 이제 트리는 얘랑 얘를 가리키겠죠. 두 번째 커밋이에요. 이거 제가 텍스트 안 바꿨네요. 얘는 세컨드 커밋, 두 번째 커밋이에요. 그래서 얘를 가리키고 이렇게 그리고 헤드는 얘를 가리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커밋에서 트리는 new를 가리키고 그 다양한 명령어를 통해서 이전 버전의 파일로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가게 되면 얘는 새로 만들지 않고 쟤를 참조해요. 배터리가 나갔네. 저 가끔 돌아가요. 자, 됐어요. 자, 흥분하지 마세요. 됐어요. 나 순간 기분이 가는 줄 알았어.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수정 안 했는데 세 번째 커밋이 있죠. 커밋 역시를 가리키고 그다음에 이 헤드는 이렇게 가리키겠죠. 세 번째 커밋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예전 A.점 텍스트를 보니까 세 번째 커밋은 이렇게 얘가 얘를 가리키는 이유는 다양한 명령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전 버전으로 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막 수정을 하다가 이거 그냥 수정 안 하고 옛날 거로 가고 싶다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커밋은 A.점 텍스트를 예전 걸로 돌리는 그죠. 수정 버전 두 번째 커밋에서는 수정 버전을 사용했지만 세 번째 커밋에서는 이전 버전을 이제 다시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커밋을 위해서 파일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블랍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전 거 있는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저 블록은 계속 남아있고 그죠. 한 번 만든 블록은 계속 남아있어요. 다 쌓여있어요. 다. 근데 저렇게 블록이 만들어지는 시점은 커밋하는 시점인가요?
새로운 블록이 만들어지는 시점. 우리가 계속 수정을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블록이 어느 순간에 저렇게 뒷부분에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쭉 나올 거예요. 그 스테이징에 올린 다음에 그때 만들어져요. 스테이징에 올린 다음에 컴퓨터 할 때. 브랜치도 바뀌는 거예요? 이거 네 그렇죠. 그 브랜치를 바꿨을 경우에 이런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토픽이었다가 뭐 이제 마스터로 다시 스카웃해서 마스터로 갔을 때는 뭐 이런 형식이 되겠죠. 얘는 그냥 대략적으로 이해만 하시면 돼요. 뒤에 되게 많아요. 네. PPT가 100개 돼요. 네, 로컬 저장소에 보시면 그 디렉토리 안에 .gig이라는 게 있어요. 이 숨긴 파일 있죠. 얘가 로컬 저장소예요. 이게 다예요. 사용자의 PC 저장소를 얘기하죠. 모든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중앙 저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에 저희 어저께 성민님이 기계에서 막 작업을 하시는데 뭐가 안 됐어. 성민님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성민님 폴더를 나한테 압축해서 줘라. 내가 들어가서 작업하겠다. 그렇게 받아서 내가 작업을 했어요.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중앙 모든 클론을 받았잖아요. 그럼 나가 또 중앙 저장소야. 다 똑같아요. 리모트는 단지 원격의 그 중앙 저장소를 올렸을 뿐인 거야. 누군가랑 같이 협업을 하기 위해서. 다 똑같다는 거예요. SV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원격 저장소는 단지 협업을 위한 곳일 뿐이에요. 그래서 원격 저장소를 크게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거나 얘는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로컬하고 똑같아요. 로컬만 아시면 되죠. 로컬만. 아까 그 SHA ID 값이 다 같다는 거죠. 복사돼가지고. 그렇죠. 맞아. 그리고 구성도 다 똑같아요. 완전 다 똑같아요. 모든 구성이. 단지 파일일 뿐이에요. 그냥 카피할 수 있고 압축해서 그냥 전달하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 한 명이 막 작업을 하다가 이걸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고 싶어요. 그럼 압축해서 그 사람 전달해주면 내가 그동안 남겼던 로그랑 뭐 모든 것들이 다 거기 그대로 저장돼 있어요.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 저장소의 구성은 워킹 디렉토리랑 스테이징이랑 깁 디렉토리로 나눌 수 있어요. 깁 디렉토리는 아까 닷gig으로 되어 있던 거고요. 스테이징은 이제 중간 단계. 저희 외에 서버도 개발할 때 베타 서버, 뭐 디벨롭 서버, 알파 서버, 그 배포되기 전에 스테이징 서버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커밋되기 전에 잠깐 거치는 곳이에요. 워킹 디렉토리는 물리적인 하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워킹 디렉토리가 있죠. 그리고 스테이징이 있어요. 가운데 거치는 라인이에요. 스테이징에 있는 애들이 커밋이 되는 거예요. 스테이징에 올리지 않으면 커밋은 안 돼요. 얘는 반영되지 않아요. 우리 개발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커밋이 배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포하기 전에 중간에 스테이징을 올려야 돼요. 그리고 배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깁 디렉토리가 있죠. 그래서 얘가 이건 이제 명령어예요. 스테이징에 올리는 명령어. 깁 add 한 다음에 파일 이름이나 아니면 뭐 모든 파일 이런 옵션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하면 스테이징으로 올라가요. 그 파일들이. 그리고 여기서 깁 커밋을 하면 스테이징에서 깁 디렉토리로 올라가요. 끝이에요. 쉽죠? 알고 보니까 엄청 쉬워요 이거. 기본적인 작업 흐름을 이제 이해해 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을 다 종합해서 실제로 이제 하는 작업을 기본적인 이제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기계 근본 개념은 세 가지로 서로 다른 트리의 내용을 관리하는 도구예요. 이전에 서로 다른 트리란 이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워킹 디렉토리랑 스테이징이랑 깁 디렉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는 마지막 커밋의 스냅샷이라고 그랬죠. 다음번 부모도 가리키고 있어요. 그 가장 마지막 커밋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저기에 있어요. 스테이징 에어리어는 다음 커밋 스냅샷으로 제한된 내용이 올라가는 거죠. 이 스테이징에다 올리고 나서 커밋 명령어를 내리면 커밋이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블랍 만들어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블랍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커밋을 실행하면 기본적으로 인덱스만 살펴봐요. 인덱스가 스테이징 에어리어를 인덱스라고도 하거든요. 인덱싱이라고도 하는데 스테이징 에어리어로 거의 픽스가 됐어요. 그냥 저렇게 스테이징 에어리어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다음에 워킹 디렉토리는 이제 하드디스크에 그냥 우리 PC에 있는 그 그냥 물리적인 디렉토리, 실제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인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시각화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획 디렉토리가 있어요. 헤드는 그냥 이제 포인터인데 제가 이제 알기 쉽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테이지 에어리어가 있죠. 워킹 디렉토리가 이제 물리적인 폴더의 디렉토리죠. 버전 1 파일.txt를 최초 제가 넣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git 이닛으로 내가 저장소를 만들죠. 일단 git 이닛을 해서 초기화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파일.txt를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 git 디렉토리는 이런 식이 될 거예요. 헤드와 마스터가 있는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git add 해서 git add file.txt 이렇게 하면 file.txt가 스테이징에 올라가요. 이렇게. 그리고서 커밋을 누르죠. git commit 이렇게 하면 파일이 헤드로 올라가요. 스테이징에 있는 게 올라갔죠? 그러면 어때요? 헤드, 스테이징, 워킹 디렉토리가 지금 다 파일이 똑같죠? 그죠? 커밋을 할 땐 얘랑 얘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또 다른 걸 비교하죠. 그래서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게 git status라고 이제 명령어가 있는데 뒤에 가면 또 나와요. 그러면 이제 위에도 이렇게 바뀌었죠. 얘가 커밋을 했기 때문에 git 디렉토리에 블랍이 만들어지면서 헤드와 마스터 브랜치가 얘를 가리키는 이런 형상이 될 거예요. 내가 얘를 수정했어요. file.txt를 수정했어요. 그럼 이걸 또 반영하기 위해서 스테이징에 올려야죠. git add에서 또 올려야 돼요. 수정하시면 올려야 돼요. 그러면 헤드가 이렇게 바뀌죠. 커밋을 했죠. 커밋을 해서 바꿨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블락 픽처가 이제 처음에 하나 있고 두 번째 커밋 픽처로 가면서 포인터가 바뀌죠. 마스터 브랜치는 가장 마지막 커밋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헤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같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여기까지는 안 어렵죠? 질문인데요. 네. 그 커뮤니티가 저희 블럭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스테이징에 있는 애들이 블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업 흐름을 익히기. 이건 이제 명령어만 쭉 얘기해 볼게요. 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이거 처음 이제 시작했을 때 임의로 시나리오를 만들어봐서 제가 혼자 연습했던 거거든요. 명령어만 쭉 얘기할 거예요. 저장소를 생성하죠. 생성하면 마스터 브랜치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마스터 브랜치도 그냥 브랜치예요. 이름이 마스터일 뿐이에요. 제 마스터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블랍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그냥 포인터예요. 포인터. git init이나 아니면 저장소에 있는 애를 클론하겠죠. 클론해서 이제 가져오죠. 그래서 저장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git status 제가 아까 말한 거 있죠. 이걸 이제 한번 쳐보는 거죠. 여기 안에 git status를 치면 여기 안에 뭐 스테이징에 올라간 애, 변경됐는데 안 올라간 애, 뭐 다음에 커밋할 때 반영된 애, 뭐 이런 상태들이 다 나와요. git은 되게 그런 명령어에 대한 결과값의 설명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치고 나면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나와 있어요. 뭘 하면 뭐 할 수 있으니까 네가 할 거면 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git add 해서 이건 이제 전부 다 모든 파일, 변경된 파일 모든 거거든요. new로 된 새로운 파일은 add가 안 돼요. 이 점으로는 변경된 파일이나 이런 애들만 돼요. 새로운 파일은 마이너스 대문자 a로 하셔야 돼요. 올. 그다음에 git 스테이터스를 한 번 더 쳐보는 거죠. 이건 그냥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계속 이제 상태값을 일부러 확인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그래서 리모트가 이제 저희 원격에 있는 거잖아요. 리모트 저장소를 이렇게 애드 시켜놔요. 이것도 그냥 포인트예요. 오리진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보통 나의 리모트는 오리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포크라는 걸 뜨잖아요. 포크 뜨는 그 원본 저장소는 업스트림이라고 그래요. 이제 통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저희는 HTTP만 쓰죠. 처음에 이거 이제 제일 처음에 저희가 했을 때는 보통은 이제 SSH 뭐 그런 그 암호화키를 쓰는데 저 그거 하려고 하루 종일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안 되네 이렇게 해서 그런 적이 있었죠. 우리는 안 돼요. HTTP만 하시면 돼요. 이게 뭐 기술적인 이슈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서버 URL은 웹에서 카피한 다음에 윈도우 기준으로는 Shift Insert PT 누르면 쏙 들어가요. 배시 쉘에. 그다음에 이제 다 애드하고 했죠? 리모트 저장소 했잖아요. 풀은 업데이트예요. 업데이트. 서버에 있는 걸 땡겨받는 거예요. 오리진
그 오리진이 이제 그 리모트 서버잖아요. 리모트 서버에 있는 걸 마스터 브랜치한테 업데이트 시켜라 이런 내용이에요. 저희 왜 기계 그 SVN에서도 항상 작업하기 전에 업데이트 하잖아요. 네, 이건 그냥. 근데 풀은 사실 패치랑 머지 두 개를 같이 하는 거예요. 패치는 이제 저희 뭐 PHP나 뭐 이런 언어도 있잖아요. 그냥 가져오기만 하는 거거든요. 패치는 가져오고 머지는 합치는 거잖아요. 근데 풀은 가져와서 합쳐요. 두 가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풀을 사실 권장하지는 않아요. 뒤에 나오는데 패치하고 머지하는 걸 더 권장해요. 왜냐하면 패치한 다음에 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다음 이제 제가 이제 브랜치를 만들어 볼게요. 빅 브랜치, 토픽 있어요. 토픽 브랜치라고 이제 만들죠. 토픽이나 피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브랜치 기계서의 브랜치 자체는 그냥 하나의 어떤 관심사일 뿐이라서 그냥 토픽이라고 했어요. 어떤 한 가지 이슈를 처리하기 위한 브랜치예요. 한 가지 이슈를 처리할 때마다 마스터에서 바로 작업하는 게 아니라 항상 브랜치를 만들어서 작업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핫픽스를 처리한다. 그럼 브랜치를 만들어서 막 작업을 하는데 뭐 이전에 이제 그 핫픽스에 대한 게 아니라 이전 원본에서 또 다른 핫픽스가 있으면 또 거기 마스터로 가야 이제 원본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또 체크아웃해서 다른 브랜치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하는 거죠. 이렇게 브랜치를 할 때에 그 블럭의 포인터들은 마스터가 바꾸는 그런가요? 브랜치로 바꾸면 그 순간에 있는 블럭 파일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커밋 픽처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마스터를 바라보고 있죠. 근데 제가 브랜치 토픽 하면 토픽 브랜치도 마스터 브랜치랑 같은 객체를 가리키고 있겠죠. 지금은. 이제 그 다음부터 갈라지겠죠. 이제 둘이 갈라지겠죠. 그래서 add test.txt를 토픽 브랜치에다 제가 올렸어요. 스테이징에. 그리고 스테이터스 S. S는 심플이에요. 간단하게 스테이터스를 보여달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 커밋 했어요. add 했으니까 커밋 할 수 있죠. 그럼 test.txt가 커밋되면서 블락 객체를 만들어주겠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갈리겠죠. 이전에 브랜치 토픽 만들 때까지는 마스터랑 같은 커밋 객체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토픽 브랜치에서 test.txt를 만든 다음에 커밋을 했으니까 이제 토픽 객체는 따로 갈라질 거예요. 뒷부분에 많이 나오니까요. 나중에 이해하셔도 돼요. 그다음 체크아웃해서 마스터로 다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리모트에 있는 여러 사람이 공동 작업을 했을 때 업데이트된 내용을 역시 또 업데이트 시켜야 되니까 풀 오리진 마스터에서 업데이트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머지를 할 거거든요. 토픽하고 머지, 토픽하면 토픽에 이 수정된 내용과 이 마스터의 내용을 둘이 합쳐요. 머지하는 작업을 해서 합치고 나면 여기에 있는 그 토픽에서 제가 이제 로그를 남겼잖아요. test.txt를 남겼잖아요. 그리고 머지랑 합쳤잖아요. 그러면 마스터에 이 브랜치의 내용이 그 로그가 다 남아요, 같이. 그 로그가 남아있으니까 토픽 브랜치는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지워버리시면 돼요. 처리하고 지우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거는 푸시 같은데 잘못 적었나봐요. 아니. 그러니까 풀은 그냥 업데이트니까 뭐 수시로 하시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푸시는 내 저장소에 있는 걸 오리진, 원격 저장소에 올리는 거예요, 이제.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이제 풀을 당겨 본 거고 업데이트 한번 해본 거고 그 다음에 푸시해서 이제 원격 저장소 오리진에다가 마스터 브랜치에 있는 내용을 업데이트 시킨 거예요. 제가 작업이 끝났으니까 원격에다가 협업을 할 거니까. 그리고서 전 또 다른 작업을 막 하면 되겠죠. 저게 이제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시나리오예요. 그 다음에 얘는 수정 시나리오인데 간단하게 짧으니까 할게요. 브랜치에서 모디파이 테스트라는 이제 또 내가 이제 파일을 수정하거나 다른 작업을 하려고 모디파이 테스트라는 브랜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test.txt 이전에 만들었던 거의 내용을 변경하고 스테이터스를 또 확인을 해보고 다시 수정했으니까 애들을 시키고 커밋을 또 시키고 체크아웃을 마스터로 간 다음에 머지를 해야 되니까요. 모디파이 테스트 한 다음에 브랜치 모디파이 테스트를 지웠어요. 그죠? 이 사이사이에 이제 풀이나 뭐 이런 거 뺐는데 머지나 아니면은 뭐 푸시나 이런 거 하기 전에는 항상 풀을 땡기시면 돼요. 근데 사실 풀을 쓰진 않고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패치랑 머지를 쓰시면 돼요. 그죠? 커밋 메시지 작성법인데요. 커밋 하나는 의미 하나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SVN을 쓸 때 약간 당황스러웠던 건 SVN에서 이제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로고를 그냥 뭐 점 하나 찍어서 올리고 막 이제 막 뭔가 확인하려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제 커밋 하나는 의미 하나예요. 의미 하나.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핫픽스를 처리해. 근데 그 핫픽스에 커밋이 10개가 있어요. 그 의미가 10개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처리한 건 핫픽스 하나잖아요. 그걸 하나로 합쳐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커밋 하나는 의미 하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메시지는 그래서 의미 있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첫 줄에는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게 요약 내용을 적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첫 줄에는 간단하게 요약 내용들만 이렇게 디테일한 밑에 상세 내용은 안 나오고 요약 내용만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서도 이제 알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 궁금하면 확인하고 싶으면 누르면 이제 상세 내용이 나와요. 두 번째부터는 자세하게 내용을 적어야겠죠. 저희 뭐 버그 리포트 이런 것도 하는데 커밋 이렇게 할 때 여기다 잘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볼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옛날에 뭐 이런 게 있었지 이러면서 찾으면 다 도움이 돼요. 공백은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에디터기나 이런 데 보면 뭐 저장할 때 자동으로 공백들은 다 템시켜주는 제거해주는 옵션 같은 거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백이 들어갔는데 이것까지 디프에 다 잡혀요. 웹에서 하면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걸 읽는 데 대한 낭비 그리고 디프 계산하는 낭비가 되는 거죠. 공백은 제거해 주시는 게 예의예요. 예의. 브랜치 사용 전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밋의 포인터일 뿐이에요. 브랜치는 하나의 이슈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태그는 태그 사용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안정된 버전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오픈했어요. 걔가 버전이 1.0이에요. 그 다음에 핫픽스를 한번 했어요. 그럼 뭐 이제 1.01 이렇게 갖다 개선하면 1.11 뭐 이런 식의 어떤 버전 있잖아요. 안정화된 버전에 포인터를 남겨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글로 롤백 시킬 필요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작업에 대한 핫픽스나 이런 처리가 올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태그 1.0으로 시작을 해서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서 내가 다른 이제 개선 버전을 막 개발하고 있는데 1.0에 대한 어떤 핫픽스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럼 1.0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포인터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1은 메이저 버전을 뜻하고요. .5 얘는 개선이나 이런 좀 더 의미 있는 버전 업을 했을 때 적어주시면 되고요. 뒤에 건 핫픽스. 예를 들어서 1점 버전에서 간단한 마이너 핫픽스나 이런 것들 처리했다면 1.0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개편을 했다. 그러면 뭐 이거 하나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급 명령어 말씀드릴게요. 벌써 고급 명령어예요. 아주 어려운 명령어죠. 근데 이제 고급 명령어는 파면 팔수록 무궁무진해요 정말. 그야말로 이제 기시 아니라 기기예요, 기. 네. 그래서 저는 핵심 기능이 되게 중요해요. 핵심 기능만 알아도 잘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핵심 기능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스탯이 옛날에 이제 중간대리님 한번 공유해 주신 건데 임시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개의 저장 공간 말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임시 저장 공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작업을 수정하고 있는데 다른 요청이 들어왔어. 근데 얘를 커밋하기엔 좀 애매해. 아직 커밋할 단계는 아닌 거예요. 그럼 스태시로 저장을 해. 여기다 올려요. 그리고서 나는 이제 다른 작업, 다른 데를 뭐 옮길 수도 있고 브랜치를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명령어는 기스태시 그냥 치면 돼요. 브랜치에서 기스태시 이렇게 치면 현재 스테이지에 올라와 있는 여기에 저장되는 아이들은 스테이지에 올라와 있는 아이들만 돼요. 그러니까 에디 스테이지가 아니라 트래킹이라 그러는데 스테이지에 한번 올라왔던 애들은 계속 이제 블랍이 만들어졌으니까 기기 계속 트래킹할 거 아니에요? 감시할 거 아니에요? 마칭할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만 저장이 돼요. 한 번도 스테이지에 올라가고 커밋이 안 돼 그냥 완전 새로운 뉴 파일들은 안 돼요. 뉴 파일들은 안 돼요. 그래서 스태시 리스트 하면은 이것도 그냥 커밋하고 똑같아요. 그런 이제 포인터들이 쭉 보여요. 리스트 치면 포인터들이 쭉 보이거든요. 그럼 그 중에 선택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여요. 스태시 0번, 1번 뭐 이렇게 보여요. 얘네들을 이제 나중에 꺼내와야 되잖아요. 다시 스태시 어플라이에서 마이너스 0, 그럼 0번째 애들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 지울 수도 있고 안 지울 수도 있어요. 계속 남겨두셔도 돼요. 드랍 0 하면 이제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브랜치를 하나로 머지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픽 브랜치를 만들었어. 근데 거기서 또 다른 브랜치를 만들었는데 이 브랜치가 10번의 커밋을 했는데 10번의 커밋이 다 의미가 없어. 그냥 나는 핫픽스 처리한 걸로 하나로 바꾸고 싶어요. 그리고서 마스터에 머지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긱 머지 스쿼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러면 걔네들이 10개가 하나로 합쳐져요. 그냥 이렇게 되겠죠. 명령어를 치자면 긱 체크아웃 마스터 간 다음에 긱 머지 스쿼시 브랜치 여기 토픽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하나로 합쳐져요. 그 10개의 커밋이 편집도 할 수 있어요. 커밋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음에 커밋을 쳐야 돼요. 합치기만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브랜치에서 머지라면서 합쳤잖아요. 근데 브랜치를 그대로 두고 다른 브랜치랑 머지할 게 아니라 브랜치는 그대로 두고 거기에 있는 커밋들이 10개 있는데 걔네들이 그냥 하나로 합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리베이스라 그러는데 빅 리베이스 마이너스 i가 인터랙션이거든요. 다이나믹하게 뭘 바꾼다는 그런 내용 같아요. 헤드는 아까 이제 그 포인트였잖아요. 물결 표시 n 하면 이제 지금 기준으로 뭐 이렇게 들고 간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간단하게 찾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명령어를 딱 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픽 커밋 로그, 픽 커밋 로그. 이건 이제 다 커밋 객체예요.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얘만 남기고 얘네 두 개는 위에 거를 합쳐라. 그럼 이 세 개를 합쳐줘요. 하나로. 그 다음에 마지막 커밋 로그를 수정하고 싶으면 이 커밋 에이멘드라고 치시면 돼요. 이 명령을 치면 제가 커밋 로그를 남겼는데 커밋 로그를 또 조금 수정하고 싶어. 그럼 이거 치면 커밋 로그만 수정할 수 있어요. 바로 직전 거만.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 바로 직전 거. 저거 잠깐 코맨드 자체에 대해서 기능의 추가 설명을 드리면 커밋 로그만 수정하는 용도라기보다는 마지막 커밋에 예를 들어서 10개의 파일을 수정했는데 한 개의 파일을 까먹고 커밋 그걸 새로 파일 만든 걸 추가를 안 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이번 커밋엔 그 파일도 추가가 돼야 돼요. 그럴 경우에도 그냥 그 파일을 애드를 하고 어멘드를 쳐가지고 커밋을 하면은 그 커밋 방금 수정한 것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단순히 커밋 로그 수정이라기보다는 이전 커밋에다가 다시 커밋을 업데이트 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이전 커밋이 없어지고 새로 커밋이 올라가는 거에 다 포함인 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전에 그 커밋 로그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하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 이거는 커밋 로그 하나만 필요하다 그러면은 계속 어멘드에다 커밋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럼 내가 작업한 건 결국 하나만 남는 거예요. 굳이 나중에 합친 작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원리를 알면 저렇게 활용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좀 활용인 거예요. 활용. 아 맞아. 왜냐면 얘가 왜냐면 뒷부분에 또 다른 게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래요. 얘는 그렇고 그래서 특정 커밋만 특정 커밋이 여러 개 있는데 마스터가 있어요. 그리고 토프 브랜치가 한 5개 나왔어. 근데 토프 브랜치를 다 버리고 나는 그 중에 다 버리든 안 버리든 간에 그 중에 한 두 번째 커밋만 마스터랑 머지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체리픽이라고 이런 명령어를 쓰시면 돼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명령어들이 뒤에도 이제 반복돼서 계속 설명이 되거든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빅 체크아웃 토픽 그 다음에 빅 로그 이건 이제 원라인인데 로그를 원래 로그 명령으로 치면 한 로그당 뭐 이렇게 디테일까지 쭉 다 나와요. 그래서 한 화면을 볼 수 있는 로그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원라인이라는 이런 옵션을 써주면 한 줄로 그냥 요약해서 그 제일 처음에 적은 제목 있잖아요. 그것만 보여줘요. 이거는 이제 10개만 보여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봐. 그 다음에 빅 체크아웃해서 마스터로 갔어요. 그리고 체리픽해서 이 10개 중에 가져오고 싶은 커밋 아이디를 치면 걔만 쏙 뽑아서 마스터랑 머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간단히 그냥 보시면 돼요. 뒤에 또 설명 나와요. 근데 저 중간에 컴플리트가 날 수 있잖아요. 중간 걸 뽑아왔기 때문에 충돌할 확률이 더 크겠죠. 그러면 수동으로 직접 해결하셔야 돼요. 직접 코드 에디터기 열어서 해결하신 다음에 뒤에서 충돌 해결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하신 다음에 애드하고 커밋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 포워드 머지라 그러는데요.
커밋 이력을 깔끔하게 일렬로 줄을 세워서 정리하는 거거든요. 이제 패스트 포워드라 그러는데 머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패스트 포워드랑 머지 커밋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패스트 포워드 머지를 하는 방법. 체크아웃 토픽 한 다음에 마스터로 머지 베이스를 옮기는 거예요. 여기 대충 보셔도 돼요. 뒤에 자세하게 나와요. 그림이랑. 빅 리베이스 마스터 하면 제가 지금 토픽 브랜치로 갔잖아요. 그죠? 이 빅 리베이스가 뭐냐면 리랑 베이스랑 나누시면 돼요. 베이스를 다시 재정을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토픽 브랜치가 파생된 아까 그 가지치기 하는 데 있잖아요. 파생된 그 최초의 그 부모가 머지 베이스인데 걔를 재정렬시켜주는 거예요. 마스터의 그 라스트 커밋으로. 이렇게 되면 체크아웃 한 다음에 머지 토픽 이렇게 치면 그 다음 머지 리베이스로 토픽 브랜치의 그 머지 베이스를 바꿔주고 앞으로 당겨준 다음에 머지 토픽 하면 패스트 포워드 머지가 돼요. 지금 대충 이해하시면 돼요. 뒤에 있어요. 명령어는 이제 별명을 적용하는 방법인데 여러 가지 긴 명령어 쓸 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컴피그 글로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st가 이제 단축 명령어예요. 스테이터스를 st로 그냥 명령어로 치겠다는 거예요. 원래 스테이터스 다 쳐야 되는데 st만. 여기 가면 편집해서도 넣을 수 있어요. 이건 뭐 간단하게 그냥 팁이고요. 이제 리셋이 나왔어요. 아까 이제 지사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리셋을 잘 이해하면 빅을 정말 자유자재로 다룰 수가 있어요. 막 여기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막 그러니까 뒤로 한 10단계 뒤로 갔다가 아니네 다시 앞으로 가야지 이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리셋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단계는 리셋은 옵션이 있어요. 소프트하고 이렇게 헤드는 이제 포인터잖아요. 가장 마지막 포인터. 물결의 N은 마지막 포인터 기준으로 뒤로 몇 단계 이렇게 고를 수 있거든요. 몇 단계로 가고 뭐 특정 커밋의 그 아이디를 명시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이제 좀 전에 봤던 거죠. 빅 디렉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커밋을 한 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세 번 했어요. 그죠? 마스터랑 헤더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겠죠. 워킹 디렉토리, 스테이징, 헤드 다 똑같죠 지금. 왜냐하면 내가 커밋을 했으니까 다 똑같잖아요. 여기서 그 빅 리셋 소프트 이렇게 바꾸면 소프트 얘로 바꾼 거겠죠. 바꾸면 이 헤드만 얘로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커밋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얘랑 다르니까.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리셋은 이 세 가지의 범위를 바꾸는 거예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소프트는 얘만. 그 다음에 믹스트가 이제 기본인데 디폴트인데 얘랑 얘를 바꿔요. 하드는 얘까지 다 바꿔요. 그게 다예요. 리셋은 그게 다야. 근데 이걸 가지고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제가 바뀌었잖아요. 헤드가 이제 바꿨으니까 얘도. 헤드는 가장 마지막 커밋을 가리키는데 내가 소프트로 얘를 바꿔버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단계. 얘는 옵션이에요, 옵션. 이 옵션을 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믹스트가 돼요. 2단계는 이렇게 돼요. 아까랑 똑같죠?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빅 스테이터스라고 명령어를 치면 지금 상태에서 아무것도 이제 최신 자료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저 믹스트 명령어를 치면 얘가 바뀌고 헤드가 바뀌고 스테이징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얘가 얘까지 바뀌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작업들을 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3단계는 하드야. 하드는 여기까지 다 바꿔요. 워킹까지. 워킹에 내가 스테이징에 올리지 않은 새로운 파일이나 수정된 파일이 있다면 오버라이드 돼서 날아가요. 없어져 버려요.
그럼 커밋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안 되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하드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리셋이에요. 정리를 하면 헤드의 포인터를 이동시켜요. 이동시키는 게 소프트. 스테이지를 헤드와 동일하게 채우는 게 믹스트. 디폴트 값이요. 스테이지가 이제 가운데 있는 거죠. 작업 디렉토리를 헤드와 동일하게 하는 게 하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림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 기계 지금 제가 쭉 설명드렸던 개념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아 내가 소프트를 하면 얘가 바뀌니까 내가 어떤 작업을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아마 상상이 되실 거예요. 이건 제가 뭐 설명드려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본인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 리셋을 정확하게 마스터하시면 정말 좋아요. 파일도 리셋 시킬 수 있어요. 근데 파일은 리스트밖에 없어요. 옵션이. 여기다 긴 리셋 이거 이제 옵션이니까 안 적어도 되겠죠. 여기 커밋 아이디 바꾸고 싶은 커밋 아이디를 적은 다음에 파일 이름을 적으면 걔만 싹 빼와서 스테이징에 올려줘요. 헤드랑 워킹 디렉토리 다 그대로 두고 스테이징에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작업했는데 옛날 어떤 파일로 바꾸고 싶어. 지금 작업했던 거 말고. 그럼 이제 이런 명령어로 가져올 수 있겠죠. 믹스트만 사용할 수 있고 해당 버전의 파일을 스테이지에 가져와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가져오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깨끗한 로그 정리를 위한 머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머지의 기초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마스터가 있어요. 두 번째 커밋을 하면 마스터가 이렇게 바뀌죠. 토픽 브랜치를 만들었어요, 제가. 체크아웃 B에서 토픽 브랜치를 만들었어요. 그럼 마스터랑 동일한 커밋을 지금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토픽에서 제가 커밋을 한 번 했어요. 그러면 가지를 치죠. 그리고 마스터 쪽에서도 또 커밋을 한 번 했어요. 그럼 얘랑 지금 둘이 갈라졌죠. 그리고 토픽에서 한 번 더 나갔어요, 커밋을. 그럼 이제 둘이 완전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얘랑 이 세 개가 이제 머지 이런 걸 3way 머지라 그러는데 이 마스터 쪽의 부모 하나랑 얘 쪽의 부모 하나 이게 이제 원본인 거잖아요. 두 개의 브랜치의 공통조상을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찾아줘요. 기계에서. 그리고 얘 세 개를 비교해서 머지를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세 개를 비교, 공통조상 한 개랑 나머지 두 개를 비교하는 게 3way 머지라고 해요. 뭐 개념만 아시는 거고요. 그래서 머지를 시키면 이렇게 원래 나는 3, 4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둘이 머지를 시켰어요. 그러면 머지를 위한 커밋을 하나 새로 만들어요. 기계에서. 이 두 개의 디프를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두 개의 브랜치의 포인터가 이렇게 바뀌겠죠. 이게 머지 커밋이에요. 뒤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아까 패스트 포워드는 그냥 일렬로 가는 거고요. 네, 패스트 포워드 머지 나오네요. 부모가 하나라면 FF가 이제 패스트 포워드 약자거든요. FF가 돼요. 선형적으로 일렬로 쭉 머지가 되는 형태인 거죠. 처리할 이슈가 하나의 커밋 로그로 설명될 수 있을 때 적당한 것 같아요. 이게 패스트 포워드랑 머지 커밋이랑 어떤 게 좋은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처리할 이슈가 하나의 커밋 로그로 설명될 수 있을 때만 적당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머지 커밋 잠깐 갈게요. 머지 커밋을 왜 이게 문제가 있냐면, 지금은 단 2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작업 중에 누군가 3번 브랜치를 따고 또 작업을 했어. 그죠? 그럼 이게 또 이렇게 가지를 치겠죠. 그죠? 누군가는 또 이 가지를 차고 막 이 가지를 치고 그러면 지하철 노선도처럼 돼요. 이 로그 기록이. 그게 이제 엄청 나중에 복잡하거든요. 뒤로 내가 이 전 단계로 가고 싶은데 전 단계로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막 뭐 어디서 뭘 바꿨지 말을 찾아야 되고 막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패스트 포워드 머지를 하면 제가 1열로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마스터가 있고 토픽이 있어요. 이때 머지를 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패스트 포워드예요. 1열로 그냥 쭉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얘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하나니까 상관없죠. 이슈가 하나니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부모가 하나라면 패스트 포워드 된다. 부모가 하나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패스트 포워드 됐죠. 그리고 처리한 이슈가 하나의 커밋 로그로 설명될 수 있을 때 적당하다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지금 3개라고 봐봐요. 이 3번은 없다고 치시고 3개라고 봤을 때 패스트 포워드가 되면 내가 토픽 브랜치에서 처리한 이슈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의 커밋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다 일렬로 그냥 쭉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머지 커밋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패스트 포워드를 할 때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아무튼 패스트 포워드는 이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머지 방법이 2개밖에 없어요. 이게 긱 로그를 깔끔하게 유지하는 게 되게 뭐랄까 긱을 잘 사용하는 사람, 뭐 고수다 막 이런 내용 나오거든요. 이거 2개만 알면 깔끔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머지 전에는 항상 머지 전에 패스트 포워드 머지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그냥 이렇게 좀 긴 명령 이런 거는 아까 제가 이제 그 별칭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있죠? 긱 로그 레프트 라이트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라. 이거 이제 얘는 커밋 로그를 한 줄로 보여줘라 이거고요. 그래서 이쪽에 레프트 커밋 그 브랜치 네이밍을 적고요. 오른쪽에는 오른쪽에 있을 네이밍을 적겠죠. 그래서 만약에 명령어가 이렇게 나왔다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꺽쇠가 이쪽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 2번한테만 있는 커밋 로그예요. 2번한테만 있는 3개가 있잖아요. 1번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1번에는 없고 2번에만 있는 커밋 로그예요. 근데 만약에 꺽쇠가 이쪽으로 돼 있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2번에는 없고 1번에만 있는 커밋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패스트 포워드가 안 되겠죠. 둘이 안 맞으니까. 아무튼 이런 방법이 있어요. 저거는 사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라 모르셔도 돼요. 단점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패스트 포워드의 단점은 어떤 커밋이 어떤 기능을 구현한 것인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슈가 하나일 때만 패스트 포워드를 하셔야 돼요. 머지 커밋은 부모가 여러 개의 커밋, 좀 전에 예제를 보여드린 거죠. 커밋의 묶음 집합이고요. 어떤 모듈의 개발에 이력을 유지하고자 할 때, 어떤 브랜치에서 머지한 것인지 기록을 유지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게 아까 나왔던 거죠. 이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머지 커밋이 되죠. 아까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의도적으로 머지 커밋을 하는 방법이에요. 머지할 때 이거 빼기 2개인데 지금 하나로 보이는데 빼기 2개거든요. 노, 패스트 포워드. 패스트 포워드 하지 마라. 강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패스트 포워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머지하면. 그죠? 얘의 그 머지 베이스가 얘가 아니잖아요. 얘인 거잖아요. 이게 이제 리베이스를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리베이스를 하면 이렇게 돼요. 얘가 여기 있다가 리베이스를 하면 이리로 바뀐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돼요. 이때 머지를 그냥 해버리면 이렇게 돼버려요. 이러면 얘 이력을 알 길이 없잖아요. 내가 이 피처로 처리한 애를 한 방에 돌리고 싶어요. 돌릴 길이 없는 거지. 어떤 건지 찾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딕, 머지, 노, FF 이렇게 하면 이렇게 커밋을 해줘요. 패스트 포워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머지 커밋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좋은 점이 뭐냐? 내가 여기서 뒤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헤드 물결 1만 하면 이리로 가요. 얘가 아니라 얘로 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력만 보는 거죠. 이력만. 그래서 정리해보면 리베이스, 패스트 포워드, 머지 커밋 이렇게만 알면 되는 거죠. 리베이스 또 나왔네요. 머지 베이스의 위치를 대상 브랜치로 수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체크아웃 토픽을 만들었어요. 토픽 브랜치를 만들고 커밋을 내가 한 10번 했어요. 그리고 리베이스 마스터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보세요. 이거 아까 예제로 나왔던 거잖아요. 토픽 브랜치가 이렇게 있고 마스터가 이렇게 있어요. 둘이 머지 시키면 머지 커밋이 되잖아요. 강제로 하나의 브랜치를 새로 만들면서 여기서 리베이스를 시키면 이렇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토픽의 머지 베이스를 바꾸는 거예요. 얘로. 가장 최근에 있는 얘로.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머지를 하는데 얘는 커밋이 2개니까 그죠? 노 FF 옵션 주고 하겠죠? 그럼 아까처럼 이렇게. 그럼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면 다 선형적으로 다 로그 관리가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리베이스 순간에 그러면은 네. C3에 수정된 내용이 C2랑 C4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컴플리트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중간중간에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안에 명령어로 자세하게 나와요. 처리한 다음에 컨티뉴 해라. 그러면 단계별로 나와요. 너 아직 9단계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리베이스 항상 하셔야 되고 네. 머지 커밋을 할 것인지 패스트 포워드를 할 것인지 강제로 할 수 있으니까 항상 고민한 다음에 선택하시면 되고요. 리베이스 후 머지하면 패스트 포워드 머지가 되므로 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밋 이력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력을 유지하고 싶을 때는 노 FF 옵션을 주고 리베이스해서 패스트 포워드 조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력 이슈가 커밋된 이슈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2개 이상이기 때문에 이력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 피처가 어떤 커밋에 의해서 처리가 됐는지 그럼 노 FF 옵션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병렬로 동시에 일을 진행해도 모든 작업이 차례대로 수행된 것처럼 순차적으로 된다 라는 내용이죠. 체리픽은 특정 커밋만 골라서 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 토픽에서 브랜치를 하나로 FF 브랜치는 보통 하나 이슈로 권하기 때문에 하나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런 거죠. 그래서 체크아웃 토픽 머지 스쿼시 아까 설명드렸던 거고요. 커밋하고 브랜치 D 하면 토픽 브랜치가 삭제되겠죠. 요약을 하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다 요약할게요. 브랜치에서 작업 후 머지할 브랜치에 리베이스 하고 브랜치를 작업하면 머지할 브랜치 리베이스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력을 유지하고 싶을 때는 머지 노 FF를 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머지 하시면 돼요. 그럼 패스트 포워드가 되겠죠. 이 세 개가 다예요. 이렇게만 이 룰만 따라주시면 깨끗한 이력을 할 수 있죠. 주의할 게 있는데 지금 설명드린 리베이스나 체리픽이나 머지, 브랜치, 스쿼시 얘네들은 커밋 로그를 새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커밋 객체를 기존에 있는 커밋 객체를 쓰지 않고 새로운 커밋 객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해시 아이디가 새로 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로컬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공통으로 쓰는 데서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푸시가 됐는데 걔를 뭘 바꾼다든가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혼란이 생기잖아요. 그죠? 머지 충돌하는 방법, 충돌 해결 방법은 충돌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내 로컬, 그다음에 내 로컬이라기보다는 이제 현재 헤드, 이건 이제 다른 쪽. 근데 딱 이 부분만, 이런 부분만 찾아서 고치시면 돼요. 뭐 다른 데 엄한 데 막 고치고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또 충돌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협업 시 사용 전략이에요. 거의 다 왔네요. 제가 협업할 때 어떻게 커밋 로그를 잘 관리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막 생각해봤어요. 근데 뒷부분은 비주얼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제 시간이 없어서 비주얼적으로 잘 그리지 못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긱 브랜치 모델, 긱 플로우라는 이 사람의 기준은 처음에는 이렇게 따라갈까 생각을 했었어요. 이 사람의 분류는 어떻게 사용할지에 따라 나눴고요. 브랜치 모델이에요. 브랜치를 어떻게 사용할까? 협업할 때. 마스터는 항상 안정된 버전을 유지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의 실제 작업은 개발자들이 어디서 하냐면 디벨롭에서 해요. 근데 난 이게 되게 어색한 거야. 사실 마스터에서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긱허브에 가서도 다른 긱을 다 계속 찾아봤어. 뭐 제이퀄이나 이런 거 다 찾아봤지 계속. 하는데 얘네들은 그냥 마스터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좋은 모델이라는데 얘네는 마스터에서 뭐 하고 있네. 막 보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마스터에서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실시간에 작업을. 왜냐하면 우린 태그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돌아갈 수 있잖아. 리셋이나 이 접 단계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가서 체크아웃 할 수 있잖아요. 가서 브랜치 새로 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최근에 저랑 같이 협업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린 그냥 마스터에서 우리 작업하고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최종으로 선택한 모델은 마스터는 항상 최신율을 유지한다. 안정된 버전이 아니고
안정된 버전은 태그를 붙이고 리리즈 할 때는 리리즈 브랜치 따로 따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이게 자연스럽더라고요. 왜냐면 마스터를 맨날 두고 디벨롭에서 최신을 유지하려니까 조금 그랬어요 저는. 실제로 이제 지금 이제 생각한 거니까 더 해봐야 알겠지만 머지 전략은 협업이 고려된 깨끗한 로그 관리 전략이에요. 이건 명령어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머지 리퀘스트는 브랜치로 해야 돼요. 브랜치로. 저 처음에는 마스터에다가 머지 한 다음에 마스터를 머지 리퀘스트 하세요 이랬는데 얘가 브랜치 머지 리퀘스트를 날린 다음에 그 해당 브랜치에 이 사람이 또 다른 브랜치를 하면 얘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반영이 돼요. 그래서 토픽 브랜치를 예를 들어서 만들었어. 그리고 처리를 다 했죠. 그럼 토픽 브랜치를 머지 리퀘스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난 또 다른 일을 하는 거지. 그리고 자주 업스트림을 패치하고 리메이스 하시면 돼요. 업스트림이 이제 포크 뜬 원본 그거잖아요. 걔를 자주 패치하고 리베이스 하셔서 맞추는 거죠. 걔한테. 그렇게 하시고 계속 작업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브랜치를 새로 만들 때도 항상 패치 앤 리베이스. 패치 앤 리베이스는 거의 계속 하시면 돼요. 그냥 생활하고. 여기 긱풀보다는 패치 후에 긱 머지를 하는 게 낫다. 수동으로 머지 리퀘스트를 처리하라. 이게 머지 리퀘스트가 왔어요. 왔는데 온라인상에서는 그냥 액셉트를 눌러버리면 머지 리퀘스트를 요청한 사람이 리베이스까지 잘했어. 그러면 무조건 액셉트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리베이스가 이미 다 맞춰졌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액셉트를 해버리면 의미 없는 커밋 로그가 남아버리고 머지드 브랜치 누구 거 이런 식의 의미 없는 커밋 로그가 하나 남아버리고 커밋 로그가 하나일 때도 이슈가 커밋이 하나일 때도 머지 커밋을 해버리기 때문에 불필요한 꺽쇠가 들어가는 거죠. 패스트 포워드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로컬에서 제 생각엔 관리자가 수동으로 머지 리퀘스트를 들어오면 처리해주는 게 가장 깔끔한 로고를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머지 리퀘스트가 들어왔어. 근데 수락하려고 그랬는데 컴플리트가 났어요. 그러면 관리자가 이거를 컴플리트를 해결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머지 리퀘스트가 액셉트 안 돼요. 로고로 해서 그냥 그분 보고 처리하라고 해야 돼요. 지금 안 되니까 머지 리베이스 한번 하시고 컴플리트 수정하신 다음에 다시 노티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작업의 흐름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업스트림을 만들고 업스트림이 이제 포크 뜬 원본이죠. 그리고 오리진, 내가 이제 내 로컬로 포크를 떴어요. 내 리모트로. 우리 지금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리모트 에디트 업스트림을 했어요. 그리고 체크아웃 빗 토픽에서 토픽을 내가 만들었죠. 커밋을 10번 했어요. 그 다음에 패치 업스트림. 이 업스트림 리모트도 브랜치로 만들거든요. 로컬에. 근데 얘는 브랜치 -A로 치면 모든 브랜치가 다 나오는데 거기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얘는 읽기 전용이에요. 쓰기가 안 돼. 그래서 패치는 할 수 있어요. 업데이트는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왜 패치를 하냐면 얘랑 리베이스 시키려고. 패치하고 딥 리베이스 업스트림 마스터 이렇게 하면 지금 나의 토픽 브랜치에 있는 애가 포크 뜬 최종적인 여기랑 리베이스를 맞춰주겠죠. 그럼 난 이제부터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딥 푸시 오리진 이렇게 해서 이제 푸시를 날리겠죠. 그리고 머지 리퀘스트를 하겠죠. 근데 만약에 머지드가 될 수도 있고 컴플리트가 날 수도 있어요. 컴플리트 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관리자가 직접 그 머지 관리하시는 분이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리베이스를 한번 하던가 충돌을 지금 해결해라 이렇게 노티만 주시면 돼요. 발생하면 컴플리트가 되면 노티를 해라. 체크아웃 마스터 새로운 토픽을 개발하는 거예요. 체크아웃 마스터에서 패치 또 업스트림 하시고 리베이스 하시고 리피처 만들어서 하시고 끝났다. 감사합니다.